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쌓이게 되면 더 잘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오늘도 배트맨 3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한 1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고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자, 안녕하세요. 윤서준 파트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또 든든한 이제 종목 상담을 통해서 파트너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등락을 거듭하기는 했지만 결국 빨간불 켜졌고요. 오늘 코스닥이 좀 강하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장 윤서준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장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제 기준에서, 제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지난 2주 전쯤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단기적으로 더 이상 빼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인다, 버거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CPI 지수가 예상치를 이제 하회하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랑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반응을 하였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 역시도 이제 충분히 어떤 매매를 적극적으로 좀 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 매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가 원하는 시장이 오게 되면은 저는 칼을 좀 빼들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매매하실 분들은 제 노란톡방에 이제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좀 전매 특허로 좀 잘하는 부분이 이제 당일 주도주 매매 또 그리고 단기 스윙 종목을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뭐 매수가부터 뭐 매도가, 손절가까지 다 좀 약간 좀 정직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왔다라고 조금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장을 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네, 좀 쉬어간 뭐 최근에 이제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약 9조에서 많게는 13조까지 터지고 있어요. 거래대금 자체가. 그리고 실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3%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한 3주 정도쯤에 그때 당시에 거래대금이 한 4조에서 5조 정도 터지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약 6조에서 7조까지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환경이 상당히 수월해졌고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매 환경이 좋아졌다라는 어떤 예시를 들게 되면은 어떤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 상승률에 있어서 확연하게 좀 많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테마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또 거래량이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있어서 조금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졌고 지금은 최근까지는 조금 지난주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뭐 하루에 뭐 한두 종목, 한 두세 종목 정도만 추천을 해드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공격적으로 더 시장에 있는 주도주들을 매매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게 최근에 한 몇 달간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한정적인 돈을 가지고 시장을 좀 컨트롤하려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떤 여러 테마나 아니면은 순환매라고 하죠. 그거를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에 투자에 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좀 제가 또 좋아하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차트 분석을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 차트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최근 그 한 22일 그러니까 여기가 제 22일은 아니었고 한 지난주 초반에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제 조금 이탈이라고도 하고 돌파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좀 의미 있는 자리에 있어서 이제 돌파가 나왔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21년도 아마 한 말부터 그리고 최근 시장 22년도 올해 말까지 거의 한 1년 동안 이어진 어떤 하락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하락 채널에 있어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2600포인트 있죠? 네, 2543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상단이랑 아니면은 여기 하단 구간으로 이제 박스권을 보던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상승 추세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그거일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나 아니면 코스닥이 바닥을 찍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조금 확실한 저점이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전고점이 2545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한 2600포인트를 갔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래도 여기는 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확률이 지금은 50대 50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2600포인트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게 될 시에는 그래도 한 70대 30 정도까지도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사실 차트를 보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차트를 보는 이유가 있죠. 뭐죠? 네, 추세를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추세를 보기 위해서 기준은 종고점이 여기죠. 네, 보시면 여기인데 이 종고점을 이 밑에서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은 이 위에다가 고점을 높여주고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그 차트 분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점을 높였을 때는 시장이 그래도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높이지 못하고 조정을 받게 될 시에는 여기는 어쩌면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 반등이나 박스권에 그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는 한 2545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특이점이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코스닥 차트는 조금 많이 안 보고 있고요. 환율 차트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환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죠.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월봉 추세로 보게 되면은 어떤 삼각 수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98년도 IMF 때고요. 이때가 이제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때죠.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근데 환율 차트의 어떤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시세라는 게 좀 연속성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한 번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약간 이런 특이점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이 이제 이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하단 구간이 이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지지를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갈릴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제 차트를 볼 때는 선형 눈금 차트랑 로그 눈금 차트를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로그 눈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수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봉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여기 안으로 들어오고 지금 저항받고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차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랑 아니면 선형 눈금을 동시에 보면서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체크를 도와드릴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여기서 안 빠질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봤었죠. 네,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사실 이제 보조 지표는 많이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주봉상 RS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떨 때 쓰게 되냐면은 이런 저점과 저점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 RSI 여기 저점 있죠. 이런 저점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거 어쩌면은 여기가 어떤 시그널이 더 발생이 되면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지표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지표를 많이 보진 않지만 결정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봉에서 이런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기서는 좀 빠지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캔들에 대한 어떤 흐름을 봤는데 단순해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 분석하는 건 아니고 실제 이 구간을 보시면은 이런 저점들 있죠. 네, 여기서는 그래도 캔들이 어떤 모양이 되죠? 이거를 이제 상승장악형 캔들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내리꽂았는데 여기서도 상승장악형. 근데 음봉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음봉 같은 경우 굉장히 강했는데 그거를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장악을 시켰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정말 강했는데 그거를 또 더 강한 매수세로 이겨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빠지기는 힘들겠다라는 어떤 차트 시그널을 저희가 먼저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여기 이 빨간 구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데서는 이제 수렴이 이탈되면은 음봉이 세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이게 2022년 초반에 이제 이어졌던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어서 이탈이 강하게 나오면서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또 한 104에서 아니면은 한 104포인트 정도? 네, 이 정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급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의미 있는 기사를 봤던 게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터뷰에서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과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0.55bp 그러니까 빅스텝이죠. 빅스텝이 아니라 또 0.25bp 베이비 스텝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참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트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정도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먼저 시그널들을 조금 먼저 찾아가면서 그거를 이제 시황이랑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시장 분위기는 이러니까 우리 매매는 저희들 매매는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이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요, 갑작스럽게 천둥 번개가 쳤는데요. 이 투자를 할 때도 갑작스럽게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하게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시장 보는 법, 또 강한 종목 잡는 법 함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이 투자 방법 그리고 이제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은 문자 들어와 있네요. PCL 18,500원에 비중 30% 보내주셨는데요.
PCL 같은 경우는 이제 체외 진단시약 개발 업체입니다. 전 거래일에는 엠큐렉스의 지분 취득 소식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20%대 강세 나타냈는데요. 장대 양봉을 올려 세워줬던 반면 오늘은 장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1% 상승 마감했습니다. 12,1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금 7만 명대로 올라서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또 주가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PCL에 대해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PCL 제가 한번 상담 진행해 보게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확진자 수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네. 수치에 따라서 좀 약간 그 시세 분출이 되고 안 되고가 갈린다. 약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주들이 조금 어제부터 강세를 보였었죠. 뭐 예를 들자면 신풍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일동홀딩스나 상한가를 갔었는데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코로나 관련 어떤 진단 키트주들도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조금 시장에서 이제 키트주들을 보게 될 것 같은데 다만 PC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좀 거래량 어제 전일자의 거래량이 이제 터졌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근데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거래량은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의 특성상 거래량이 많이 터져봐야 보통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약 70억 정도 전일에 70억 정도가량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그래도 만약에라도 코로나 진단 키트주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명확하게 시장을 지키고 있는 종목이 있죠. 네, 예를 들자면 뭐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주들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시세 탄력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PCL의 어떤 차트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8,500원 정도의 평단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비중 같은 경우에 30%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근데 제가 일봉 차트나 아니면 주봉 차트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뭐 팔자리는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목표치는 한 19,000원 정도까지는 좀 1차적으로는 좀 잡아보게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상 이런 구간에 있어서 이제 저항을 받았었고 실제 이런 구간에 있어서 저항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대시세를 내기 전에는 이때가 이제 아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20년도 팬데믹 때죠. 이러면서 뭐 78,500원 대단한 종목이었죠.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실제 근데 진단키트주들이나 아니면 코로나 관련 뭐 백신주들이나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팔자리는 아니고 그래도 그 본인 평단가인 18,500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지켜보고 있고 그게 한 19,300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데에서는 예전에 이제 그 PCL이라는 종목을 그 뭐 약간 뭐 흔히들 말하는 안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세력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런 그 세력들이 이런 데서는 조금 매집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하단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지켜주면 결국에는 19,000원 정도까지는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자리는 6,500원 정도는 기회가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자리를 안 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8,500원 정도에 가게 되면은 그래도 비중을 덜어내던지 아니면은 차라리 빠져나오고 실제 그때가 되면은 명확하게 또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되면 또 코로나 관련해서 아니면은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분명히 또 대장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주를 같이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조금 더 고민이 되신다 아니면 가격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는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오셔서 좀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또 굉장히 친절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사실 상담도 아니에요. 같이 고민을
가지고 이제 같이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CL 같은 경우는요,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을 하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덜어내서 시장에 주목을 받는 종목으로 갈아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고려 시멘트인데요. 예, 매수가 어떻게 매수가 되세요? 아까 잘못 얘기했어요. 매수가 얼마실까요? 4,800원이요. 4,8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요. 네, 4,800원의 비중 10%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시멘트 차트 보니까요, 10월 13일에 신저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는 계속 좀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925원에 거래에 마쳤는데요. 4,8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네네.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이제는 좀 빨리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글쎄요, 뭐 올라갈 희망이 있는 건지. 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와서 또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고려 시멘트 윤서준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지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려 시멘트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예전에 4,800원 정도 부근에서 매매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이제 올해 초였죠. 네, 시멘트 가격 아니면 원료가 시멘트가 원료가 되는 그런 게 이제 폭등을 한다라는 이슈로 이제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았었는데. 일단 4,800원이라고 하면 올해 초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예전부터 들고 있었던 건가요? 예전부터 들고 있었어요. 예전부터요? 사실 그러면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고려 시멘트는 4,8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네, 갑니다. 네, 가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뭐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근데 최근에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고려 시멘트는 조금 부각을 좀 덜 받고 성신양해라는 종목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4,800원은 좀 바로 이제 가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수치는 맞다. 근데 다만 4,800원에 갔을 때는 또 팔기도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조금 좀 호재가 좀 많아 보이게끔 시장에서 포장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매수를 결정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뭐 다른 어떤 뭐 이제 지인분이나 아니면은 뭐 TV에 나온 전문가분들의 방송을 보고 이렇게 추천받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800원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일봉 차트를 봤고요. 그 다음에 주봉 차트를 볼 거예요. 근데 주봉 차트를 먼저 보면은 4,800원이 굉장히 좀 뚜렷한 저항 구간은 맞아요. 그러니까 4,400원에서 그다음에 4,600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또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뭐 폭락을 하든 아니면 폭등을 하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고려 시멘트를 내가 조금 크게 먹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고려 시멘트라는 종목을 굉장히 전망이 밝다 아니면 박스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는 매수로서 괜찮은 자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만약에 시장이 밀릴 때 얘는 조금 더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바닥을 찍어야 주가는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천장을 찍게 되면은 주가는 내려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닥을 찍으면은 비로소 에너지가 뭉치면서 다시 이제 천장을 터치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원대 초반 가격대가 오면은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왔다라고 좀 판단하시면서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 종목이 2,000원대를 터치하면 어떻게 되죠? 항상 4,400원, 4,600원대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만 잘 잡으시면은 이 종목 가지고 수익도 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평단가를 아예 낮춰가지고 그래서 평단가 근처에서 본인 평단가 근처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게끔 제가 전략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팔자리는 아니다. 1차적으로요. 그리고 본인 평단가가 좀 높으니까 오히려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매수 비중을 늘려가지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근데 올라가면은 한 3,000원대, 3,500원대 이런 데서는 또 저항을 받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평단가도 받고 대응하기도 좀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익권으로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전략을 짜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려 시멘트에 대해서도 또 든든한 투자 솔루션을 챙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CS 베어링이요. CS 베어링, 또 이 풍력주에서 굉장히 또 대장처럼 여겨지는 그런 종목인데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9,500원에 10%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추가 매수 되는지 또 어느 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예. 궁금하네요. 네, 9,500원에 비중 1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차트 네. 잠깐 한번 볼게요. 네. CS 베어링. 오전에 오늘 좀 파란불을 켰는데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1.5% 오른 9,03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이 풍력 발전 비중 확대한다라는 이런 호재거리 소식도 계속 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 이어지게 될지 함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S 네, 베어링.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풍력 관련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한 언제였죠? 한 7, 8월 달이었나요? IRA 관련해서 이제 수의 어떤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 8월 달에 한번 시세를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단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뭐 매수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약간 지난번엔 대형주 위주로 많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태양광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그 미국 대통령이 밀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항상 계속해서 지금 친환경 관련해가지고는 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지금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시간을 가지고. 근데 다만 지금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막 엄청 뛰어나게 나오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한 번씩 어떤 기대감은 있는데 그게 주가 모멘텀으로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박스권 전략을 어느 정도 세워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일단 9,500원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뭐 시장이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바이오가 갔다가 어느 날은, 그리고 뭐 어떤 날은 전기차가 갔다가 또 어떤 날은 또 IRA 관련주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도 기다리다 보면은 뭐 9,500원을 넘어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원대 초반까지는 좀 열어둘 수는 있다. 단기적으로도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 어찌됐든 이런 저점 부근을 지지를 해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줬었고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상승 구간은 이런 데는 지금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000원 구간들 가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또 2년선이랑 또 걸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파란 선이 2년 동안 그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값이거든요. 그래서 481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걸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조금 빠져나왔다가 차라리 만약에 이 주가라는 게 수렴이 이어지다가 오히려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한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매매하는 게 어떨까.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고 있다가 만약 파트너님 한번 이 종목 봐주시겠어요?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편하게 또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요? 지금 구간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고 이런 자리 그러니까 한 8,500원 8,500원 정도에서 8,600원 정도만 지지해주면은 지금도 지지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지지해주고 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도 뭐 수익권이 되었든 아니면 본절권은 좀 쉽게 좀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풍력 관련주들 중에서는 나름 그래도 탄력적인 흐름을 최근에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유상증자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추세는 박스권보다는 상승 추세에 좀 가깝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저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이 또 찍혔죠. 근데 저점이 여기 저점을 안 깼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였고 그래서 주가도 내려왔어요. 근데 이 직전 저점이 어딘가요? 여기잖아요. 여기.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5,800원대가 원래 직전 저점이었는데 최근에 한 6,900원에서 저점을 찍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트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 고점을 높이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런 박스권 거래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트렌드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고점을 높이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수렴이. 그러니까 보통 수렴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수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죠? 여기 저점들은 또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나팔 모양이죠. 그래서 이 변동성 이런 데서는 그 전략 짜기가 굉장히 쉬워요. 결국에는 이런 저점이 이탈하면 손절이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단까지 지켜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전략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지만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이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근데 지금 더 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더 빠진다 아니면은 올라간다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항상 주식은. 그러니까 무조건 100% 올라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에 있어서 그래도 확률상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추세잖아요. 고점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차익 실현의 매물. 왜냐? 이런 데도 매물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17,000원, 뭐 16,000원 가면은 굉장히 매물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본인 평단가나 조금 약익절을 하고 나오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조금 더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그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고점을 높이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CS 베어링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상승 모멘텀 있어 보인다라고 긍정적으로 진단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외롭게 투자 이어가지 마시고요.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어두고 있는데요. 그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를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RP바이오요. RP바이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4,30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90%요. 비중이 90%로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네, 이렇게 많이 담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하락해가지고 물타기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네, 혹시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다 보니까 상장하실 때부터 좀 매수를 하셨던 걸까요? 네, 그때 첫날부터 지켜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제 네. 제가 지금 차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9월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 종목인데요. 연질 캡슐에 강점이 있는 의약품 업체입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에 힘을 실어주면서 오늘 7%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1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매수 가격도 아직까지는 좀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향후 본전이 올 수 있느냐, 오면은 본전에 절반을 팔아야 되느냐, 전부 팔아야 되느냐, 네. 전략도 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렇게 대응 전략이 궁금해요. 예, 앞으로 RP바이오가 어떤 주가 흐름이 전개가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파트너님과 함께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RP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오늘 좀 처음 보게 된 종목이에요. 죄송스럽게도. 네, 근데 이제 이 종목 이게 신규 상장주잖아요. 근데 신규 네.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상장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잘 간다. 그럴 때 전기차가 이제 상장이 되면은 그 종목은 어떤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되게 좀 어쨌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조금 크게 뛰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장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이제 신규 상장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봇주 섹터가 굉장히 잘 간다. 그때 상장이 되면은 상당히 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RP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이지 않을 때 이제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의 관심도가 좀 덜 받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 다른 신규 상장주는 잘 갔는데 왜 내 신규 상장주는 좀 잘 안 갈까라고 좀 고민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시장 어떤 트렌드에 부합이 되었을 때 그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공략하는 게 좋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시장이 조금 안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나 어떤 종목이 안 가게 되면은 그때 공략했을 때는 그때는 근데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겠죠. 그때 공략하면 그래도 수익 보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RP바이오를 제가 조금 봤는데 또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낮아요. 1,000억 네.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최대 주주가 유통수를 은근히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종목 자체가 거의 종이 같아요. 네. 종이. 종이 같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떤 모멘텀만 시장에서 잠시 부각이 되든지 아니면 바이오주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래도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었다.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따로 이제 이 종목이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캡슐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을 보니까 뭐 우루사 아니면은 어떤 좀 대중적인 어떤 약품에 관련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흐름은 조금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만들어졌어요. 지금 차트상. 네, 오늘 네. 만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이 종목들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시장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고 관심도 못 받았지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볍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너무 없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거래량이 생기거든요. 네, 그때는 아마 좀 무섭게 갈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사실 차트를 보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없어요.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의미 있게 터졌다라고 하면은 한 217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이 상당히 이쁘잖아요. 그래도 나름 이뻐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5억 정도밖에 하루 동안 터진 거래 대금이 35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차트 모양새는 지금 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만약에 매물대는 딱 그 14,300원이 딱 차트상의 저항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는 어쨌든 지지한 흔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14,300원에선 저항받았던 흔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3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 가면은 만약에 거래량이 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4,300원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슈를 동반해서 아니면 뭐 갑자기 애널리스트가 레포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활발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14,300원은 당연히 이제 돌파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실제 16,400원 뭐 이렇게 가벼운 종목은 그러니까 어떤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아니면 어떤 이슈만 터지면은 쉽게 가기는. 근데 만약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나와주느냐, 재료가 안 나와주냐. 재료가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14,300원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고 재료가 나와주는데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보시기에 이건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은 조금 홀딩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RP바이오에 대해서도 또 종목 대응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로 SKI 테크놀로지 보내주셨고요. 매수 가격이 92,500원이고 비중은 50%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SKI 테크놀로지 보니까 올해 들어서 꾸준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계속 살아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상승을 해줬습니다. 1.72% 오르면서 64,9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힘 방향성 자체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정 매수세가 발생이 되면서 그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려는 그 힘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출회가 되면서 하방에 압력을 가하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한 2주 전쯤에 뭐 한 종목 최근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어요. 하방 추세에서 굉장히 시장에서 오늘 그렇게 좀 뜨겁게 반응했던 어떤 카카오 그룹주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이 또 상한가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을 또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수가 좋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인 종목도 그래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만약에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지수의 영향을 보면서 결국에 순환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갔다가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종목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92,500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92,500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95,000원, 94,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목표가를 좀 설정하고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항 구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시장이 조금 강세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반등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때 한번 이제 본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저와 함께 또 새로운 어떤 주도주를 잡아가면서 수익을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원생명과학 보내주셨고요. 7,40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오늘은 3%대 상승하면서 8,260원에 거래에 마쳤는데요. 7,4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기분 좋게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높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언제쯤 목표해서 좀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또 문자를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도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7,400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지금 수익권이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좋아라 하는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진짜 거래도 많이 했고 굉장히 추천도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사실 끼도 되게 좋아요. 진원생명과학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수가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셨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바이오주들이 만약에 갈 때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지지 구간만 확실하게 좀 지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설정을 하셔도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진원생명과학이 여기가 저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름 의미 있는 저점 지금 이 구간 있죠. 예전에 이제 이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7,000원 정도 가격대잖아요. 7,000원 가격대를 터치했을 때 이 종목이 보여준 행동은 뭐였죠? 네, 급등을 보여준 흔적이 굉장히 많다. 7,000원 벗어났을 때 또 급등을 했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구간들 그리고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저항이야 당연히 이제 작용하겠지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미국에 있는 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있고 공장도 있고 만약에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바이오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다 시장에서 그러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7,000원대, 그러니까 본인 평단가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좀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일본 관점에서는 한 13,000원, 네, 13,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주봉이 되게 좋아요. 자리 자체가 시청자님께서 잡으신 평단가 자체가 주봉 관점에서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메리트로 저는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봤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손절하면 얼마 손절 안 하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홀딩하다가 만약에 이런 수렴, 상단 이런 데서는 좀 비중 줄였다가 눌릴 때 다시 한 번 더 모았다가 만약에 돌파가 되면은 더 확실하게 사가지고 비중을 실어가지고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그런 전략도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긍정적으로 또 전망을 보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SNS텍 44,500원에 비중 20% 보내주셨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소재 종목인데요. 11월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SNS텍 같은 경우에는 EUV 관련해서 또 최근에 모멘텀이 나왔었죠. 뉴스로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 SNS텍 같은 경우에도 제 노란톡방에서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좋아하는 종목이다,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떻게 보면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장주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보다는 어떤 기술력을 내세워서 이제 주가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성격이 강해요. 44,900원 정도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 1년선에 걸려 있는데 1년선을 조금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그 추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단까지는 아마 열어두게 될 것 같아요. 이 상단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 고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약 36,000원 정도까지는 아마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35,500원 이 구간을 조금 확실하게 돌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사실 36,000원 정도 되면은 여기서는 좀 비중을 줄이셨다가 만약에 또 여기서 눌릴 거예요. 눌리다 보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돌파가 된다? 이런 데 돌파한다는 거는 분명히 이격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누적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36,000원 선에서 비중을 줄인 뒤에 저점에서 재매수해서 수익을 누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윤서준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